안녕하십니까. 1차 강의 끝나고 이제 2차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릴 때 가장 인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드럽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눕히는 부분, 눌리는 부분들, 꺾이는 부분들, 이런 것도 그렸고, 그 다음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꺾이는 부분들, 관절이죠. 그죠? 관절들, 이런 조인트 관절들. 그 다음에 각도예요. 기울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인체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요 세 가지들은. 그래서 자, 이런 기울기들, 꺾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리실 때, 입체화할 때도 똑같아요. 다들 그런 부분들이 언제나 신경 쓰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했던 이제 중요한 것들은,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초등학생, 이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래서 반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좀 더 웃자란 애도 있고, 좀 더 키 큰 애도 있고, 또 작은 아이도 있고. 자, 이렇게 캐릭터들이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캐릭터들을 이제 내가 정한 공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박스 안에다가. 그죠? 그래서 인체를 우선은 앞에 설명했던 대로 해서 다 그려지면 좋겠지만 이거는 좀 부단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입체와 라인들 보고 또 등고선 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런 것, 이렇게 입체 라인들, 그러니까 이런 입체 박스들이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맨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만약 이런 라인들을 보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만 없으면은, 이런 선들만 없어도 평면적인 라인들인데, 지금도 약간 선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보는 라인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등고선 라인이라 그러죠. 우리 예전에 내가 이거 어디서, 초등학교 때 이거 뭐 할 때 배웠더라, 이거? 이거 아세요? 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산 나타낼 때, 그죠? 그래서 이 사이가 넓으면 완만한 산. 그래서 산 모양이 요거를 입체로 등고선 라인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물이나 사람이나 뭘 볼 때 저는 이런 등고선 라인들을 언제나 봐요. 뭐 다르게 말하면 입체 라인이라고도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라인들. 그래서 단면들로 본다 그러면 인체도 자,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 봤을 때 등짝, 가슴, 여기 작은 페임 같은 것들, 가슴 근육하고, 그죠? 등 쪽, 볼록 들어가고, 그죠?
골반.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팔도 그릴 때 보면은 여기는 좀 납작한 느낌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도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팔은. 그죠? 간단하게 보면. 근데 여기서도 입체 라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 느낌이에요. 여기는 납작한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볼록 서 있는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허벅지, 다음 무릎. 자, 종아리 라인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그냥 거의 뼈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삼각김밥 모양으로 생겨요. 삼각김밥. 그죠? 여기 뼈 라인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릴 때도 보면은 굳이 등신대를 안 나눠도 거의 습관적으로 그리는 형태들로 나오죠. 그래서 손에 거의 익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리든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신대나 이런 거 자기만의 등신대나 아니면 일반적인 등신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외워놓고 계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 라인들을 언제나 잘 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인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물 그릴 때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캔을 하나 그리든 컵을 하나 그리든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돌아가는 라인들을 언제나 보는 것들. 그래서 이 돌아가는 라인들을 보면요, 뭐가 또 좋냐 그러면 바닥면을 보게 되거든요. 바닥면을 보면 또 뭐가 좋냐 그러면은 옆에 다른 물체하고 놔뒀을 때 섞이거나 침범하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 있구나. 요 밑에 라인들. 그래서 잘못 그리면은 이런 형태 그리거든요. 캔이 공간을 파먹게 돼요. 바닥면을 잘못 보고 그리면. 그죠? 이렇게 파먹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은 바닥면들, 돌아가는 면들, 이런 것들을 보시는 훈련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딴 이야기로 약간 빠졌는데, 이제 앉힌 사람을 이 공간 안에 한번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측면에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이 교실 바닥이라 그러고, 여기가 교탁.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학생들이 있어요. 딱 4명이 딱 있어요. 이렇게 그려도, 그림을 그려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 설명이 돼요. 여기에 또 방학식 같이 뭐 탐구 생활을 나눠주고 있고, 애들 환호성 치고 있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딱 방학식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는 거는 초등학교 수준이죠, 거의. 그죠? 초등학교 수준. 우리는 그걸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돌려본다고 생각하세요. 입체화 시키는 거. 조금이라도 공간을 눕히기 시작하면 바닥면이든 윗면이든 보이기 시작해요. 이 형태를, 박스를 그대로 내린다.
그러면은 자, 교탁,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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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4개가 쪼로록 정말 재미없게 배치되어 있네요.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배치했었는데 우선은 설명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의자, 그 다음 여기 선생님. 자, 요겁니다. 고이치 거의 그대로 떨어지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층에서 봤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쭉 내린다 생각, 아니면 반대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위로 올리면 바닥면이기 때문에 보일 게 없으니까 우선은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까지 그려지는데 거의 보면은 쓰이는 것들이 투시가 거의 1개 정도 쓰이는 거, 1개, 2개 정도 쓰여서 우리 보면 1점 투시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1점, 2점 투시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공간을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공간을요, 머릿속으로 박스를 만들든 뭐 유리 박스를 만들든 뭘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배치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배치해서 요게 저 같은 경우에 이게 3D화 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 나 요 장면을 그려야지. 그러면은, 자, 여기 선생님 있고, 여기 학생들 앉아있고, 교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3D, 머릿속에 3D로 구현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굴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내가 가장 그리고자 하는 가장 편한 위치. 그래서 막 이렇게 굴려서, 아, 요 위치에서 그리면은 가장 예쁘겠다. 아니면, 요 철수가 보이는 요 각도에서 선생님 보는 각도가 참 예쁘겠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굴려서 가장 좋은 앵글을 찾아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학생들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교실은 다 있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는 거야. 딱 4명의 학생들이 있는 거야. 4명의 학생들 가지고 선생님하고 해서 5명을 요 교실 안에서 한번 배치해 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틀어 봅시다. 그죠? 그러면 요대로 틀립니다. 그 다음, 책상. 뭔가 책상 이렇게 4명 모였으니까 좀 공포스럽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학생. 자,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확대해서 보면 뭘 생각하면서 그리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책상을 그렸죠. 책상을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냥 인적으로 그린 것처럼 그냥 머리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근데 그릴 때 뭘 생각하냐 그러면은 이 라인이 뭐냐 그러면 책상하고 수평되는 라인이에요. 그죠? 책상 수평되는 라인이고, 자, 목, 가슴, 앉았을 때 지금도 보면 제가 거의 책상 라인하고 가슴 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라인을 그냥 보면서, 저는 요 라인을 안 썼지만은 봐도 대강 보고는 맞춘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런 선들을 써서 맞추시면 안 틀려요. 그래서 책상도 마찬가지. 원래는 죽순 그리기라고 있거든요. 죽순 그리기. 죽순이 뭐예요? 하루에도 많이 자라면 30cm 이상도 잘라요. 아침에 딱 잘라놓고 다음날 가보면 쪼르륵 자라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밑에서부터 그려온다는 뜻이에요. 밑에서부터. 제가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게 뭐냐면 저는 투시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많이 그리다 보니까 터득됐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었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는 옆에 있는 책상, 이렇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니까는 맨날 낙서했었어요. 낙서하다가 옆에 친구 책상을 한번 봤어요. 친구의 책상을 딱 봤는데 윗면에
친구 책상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친구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책상을 또 봤어요. 여기 애는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먼데 책상. 처음에는 여기 윗면을 봤었거든요. 여기 윗면을 봤었는데, 나중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다 보니까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맨 앞문에 있는 애의 책상은 정말 윗면이 작게 보였어요. 그리고 머리도 요만하게 보여요. 앞에 있는 애는 이만한데 얘하고 머리 크기 변하는 것들을 언제나 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펜으로 재보게 됐어요. 아, 이렇게 뭐, 아, 쟤는 요만하고 앞에 있는 놈이 이만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위에 보이는 면들의 면적감을 계속 체크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뭘 보게 됐냐 그러면은 이 바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윗면하고 바닥면하고 넓이가 다르네. 보이는 면적이. 밑면이 더 많이 보이네, 밑면이. 이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가깝게 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1점 투시나 이럴 때 2점 투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윗면하고 밑면하고 면적이 이렇게 많이 안 달라지거든요. 근데 3점 이상으로 가면서 보면은 이런 면적 차이가 되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투시 이야기 할 때 한번 할 거고. 그래서 바닥 밑면을 언제나 봤었어요. 그래서 밑면 위치를 보면서 위에 거를 보고, 아까 말했듯이 밑면 위치를 보면은 옆에 상대편 다른 책상하고 거리감도 맞추고 이렇게 조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처음에는 공간에다 응용해 먹었었는데, 나중에는 사람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에 발자국, 자, 좀 여기 맞춰서 그냥 여기서 쭉 죽순이 자라나듯이 밑에서부터 그려 올라가는 거. 그러면 옆에 있는 애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약간 빠졌는데요. 그래서 바닥 보면은 이 윗면만 보는 게 아니라 책상 그릴 때 바닥면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바닥면들을 봐요. 그 바닥면들을 봐야지 이 책상과 책상 사이 간격도 위에도 맞추지만 밑에도 맞춰야 돼요. 언제나. 윗면만 맞추는 게 아니라 밑면. 그래야지 사람을 자연적으로 앉힐 수 있어요. 의자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죠? 의자는 책상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죠. 구조상. 그죠? 그리고 의자는 책상보다 낮아요. 거의 사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허벅지가 들어가고 책상 서랍 안에 책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는 그래도 10cm 이상 그저 공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책상은 다르던데, 내가 어릴 때 쓰던 책상은, 저희 어릴 땐 다 나무였었거든요. 옛날 말로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맨날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그 책상. 그래서 초등학교 딱 1학기 시작되면 어떤 게 하냐면은 전체 반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가벼운 의자하고 책상으로 바꿔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벌 쓸 때 가장 가벼운 거 들려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책상을 다 만져보고는 가장 가벼운 거를 자기 자리로 바꿔놓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생각나네요. 하여튼. 그래서 높이, 그죠? 여기 보면은 아까 책상 높이 맞췄던 것처럼 의자도 걸상 위치도 맞추면은 딱 이 정도에 딱 걸치면 돼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게 책상이죠. 그럼 언제나 이 두께 표현들 언제나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께 표현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서적 같은 것들을, 책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그죠? 아까 사람 그릴 때 책상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가슴팍에 딱 걸리면은 된다 그랬죠? 가슴팍에 딱 걸리면은 돼요. 자, 그러면 의자는, 자, 요거보다, 요 다리 기준으로 보면 의자가 다리보다 밑이니까 요거보다 훨씬 밑에 있어야지 허벅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 밑에 허벅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밑에 위치 생각하셔가지고 딱 끄시면은 이게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자가 있지. 그 다음에 다리 내리고, 다리 내리고. 그리고 의자는 이 책상 사이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죠? 바닥면들 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그린 것 같은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것들과 언제나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야지 어느색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끼거나 부딪힘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게 학생을 집어넣어도 허벅지나 이런 거에 끼임 없이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다시 넘어가서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들. 그래서 책상, 의자, 의자. 여기도 아까 만든 의자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리 보시면서 책상 다리에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 같이 그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점이나 투시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하다 보면은 투시 같은 것들이 언제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거기에 도입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시려니까 어려운데 주변 일상에서 관찰된 이미지로 그리세요. 관찰된 이미지. 내가 봤던 이미지, 경험했던 이미지, 아니면 만져봤던 이미지로 그리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거 선생님 탁자도 보면은 정중간에 맞추고 싶으면은 여기 정중간이 아니죠. 그죠? 정중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옆으로 옮겨야 되네. 그런 것들도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선생님이, 자, 그리실 때 바닥면들, 그죠? 사각형 밑에 탁자 바닥면, 그 다음에 선생님 위치에 곡선 올라가듯이 쭉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평면적인 거에서 약간 좀 더 입체가 가미됐고 여기서 또 시각적으로 좀 더 틀었습니다. 그죠? 이런 형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것들. 그러면 여기서 자, 투시를 약간 한번 다뤄볼까요? 그러면은 좀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요 위에서 요거까지는 어떤 거냐 그러면 1점 투시예요. 거의 1점 투시.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점 투시 여러분들 1점 투시는요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몰라도요. 1점 투시. 2점도 뭐 그냥 뭐 점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최근에 점 뺐는데 너무 아프네. 하여튼 3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은 거의 3점 투시입니다. 3점 투시. 3점 투시인데요. 자, 1점 투시는 한번 봅시다. 아까 교시에서 보면 우리 말한 대로 점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간이.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많이 보는 지평선, 수평선, 또는 눈높이라고 하죠.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다. 말만 어렵게 막 변신해가지고 막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똑같은 놈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실점입니다. 그죠? 저도 싫어합니다. 자, 여기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는 입체를 만든다 그러면은, 자, 이게 1점이에요. 1점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눈높이 아니면 지평선, 수평선과 언제나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점으로 정확하게 그리면요, 정말 재미없는 그림 돼요. 딱딱하고 보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되게 불편한 그림이 돼요. 불편한 그림들. 이런 것들은 요즘 광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CG로 그렸을 때 이렇게 도트 형식으로 그리는 그림들 보면 거의 컴퓨터 프로그램대로 수학적으로 딱딱딱 수직 수평 맞춰서 딱 그리는 거 있거든요. 자, 이런 박스도 이거는 2점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벌써 수직이 두 개가 모이죠. 그죠? 이렇게 점이 두 개가 모여서 만드는데 1점은 이거예요. 수직과 수평을 유지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들이 다들 다 하나의 점을 이용해서 다 그려진 그림들,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서. 여기에 창문이 있어도 그래서 1점이나 2점 투시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멀리서 보는 느낌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 책상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 3개가 있는데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면은 책상 3개는 이렇게 보여요. 멀리 있으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한 50m 정도 떨어진 쫙 책상 3개가 있는데 그게 좀 더 땡겨져 와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책상이 내 바로 한 30cm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책상 그릴 때는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 책상은 이렇게 보고 그리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책상은 고개를 내 한 시선 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돌아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왼쪽 것도 고개를 돌려서 보는 거. 가까이인 거기 때문에 다리가 밑으로 보는 것들이 모입니다. 밑으로. 옆에 것도 보면은 가까운 거는 거의 느낌이 뭐냐 그러면 3점 투시예요. 3점 투시. 점들이 여기서도 모이고 밑으로도 모이고 그래서 3점. 중간 정도 이런 거 한 2점. 멀리 보이는 거 1점. 그러니까 거리감에 따라서 1점, 2점, 3점들로 자연스럽게 나눠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투시를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1점, 2점, 3점 넣어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거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점, 2점, 3점, 점이 몇 개 생긴다, 4점, 5점, 6점, 이래가지고 어안렌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안렌즈까지도 그리실 필요도 없어. 3점까지만 그리시면, 3점까지 그리다가 이걸 쭉 옆으로, 그러니까 파노라마, 그러니까 시공간에다 시간이 플러스 되면 돼요. 그러면은 파노라마처럼 되는 거죠. 우리 아이폰을 찍어봤잖아요. 아이폰을 그냥 찍으면요, 3점으로 다 들어가죠. 안에, 그냥 평상시 때. 근데 이걸 파노라마 찍는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찍는다 그러면은, 처음 사진 찍을 때 찰칵 0.1초에 탁 찍히는 건데, 파노라마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찍 가면서 주르륵 찍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평소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주르륵 플러스 되면서 쭉 공간들이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지도 3점까지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거저먹게 뒤에 거는 저절로 그냥 취하게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1점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2점은, 자, 1점은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이. 그럼 2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 입체 박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2점으로 되게 돼요.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면 1점이거든요. 그냥, 그저 박스가 그냥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면 1점인데, 요게 조금이라도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2점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자, 조금이라도 틀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요. 자, 이거는 쫙 가가지고 쭉 가고, 와, 막 벗긴 하네. 저희 점이 하나, 둘.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1점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수평은 유지하지 않아요.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그죠? 1점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데, 2점부터는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수직은 유지하되 수평은 틀어졌어요, 벌써. 공간이. 그죠?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러나 수직은 언제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선으로 떨어져요. 그죠? 이런 느낌. 그러면 3점은 어떻게 되느냐? 3점은, 자, 1점은 아까 먼 거, 2점은 그러면 좀 더 가까이서 본 거, 그 다음에 3점은 많이 가까이서 본 거예요, 많이. 근데 이 가까이서 보는 정도에 따라서 급격하냐, 아니면 완만하냐의 차이. 그래서 3점은, 자, 보시면요. 자, 점이 하나, 둘, 여기까지는 2점이죠. 그런데 이 3점, 2점하고 3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으로. 아까는 2점까지만 해도 수직으로 내려왔었는데요. 3점부터는 하나, 둘, 세 개 모이는 거예요. 점 세 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멀리 있던 육면체를 투명을 저 멀리선 이렇게 보다가 2점은 이렇게 보다가 3점은 이렇게 보는 느낌. 가깝게. 그래서 밑으로 각도들이 아까 수직으로 이용했던 것들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좀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3점을 그리실 때 너무 가깝게 보면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너무 가깝게 보게 그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컵을 하나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려도 3점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그릴 때 육면체로 해석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모이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시켜놓으면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놔 버려요. 그러면은 진짜 가까이서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컵을 한 요 정도 들고 있어서 보는 느낌이라 그러면 이 컵은 거의 앞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소실점과 소실점 사이가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안에서 화지 안에서 소실점 사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가까워져요. 되게 가깝게 보는 거고 멀면 멀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도형도 내려가는 각도도 완만해져요. 멀면 멀수록. 근데 좁으면 좁을수록 내려가는 각도들은 심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소실점과 소실점 사이가 멀면은 멀리서 본 풍경이고 가까우면은 소실점 사이가 가까우면은 가까이서 본 느낌이에요. 이것만 잘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투시는. 딴 거 없어요. 요거고 그다음 가장 투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이거예요. 눈높이. 학생들이 이거 되게 힘들어하죠. 그죠? 눈높이. 맨날 그냥 눈높이는 이거 간단히 생각하면 이건데요. 그냥 우리 그릴 때 지금 내가 풍경을 그리는데 자 그냥 앉아서 쭉 그려요. 이렇게 쪼르륵 그리는데
아, 저쪽에 있는 철수가 잘 안 보이네. 그러면서 고개를 약간 이렇게 딱 틀면 벌써 두 개의 눈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철수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이걸 철수가 안 보이니까 고개를 약간 숙였다. 이러면은 벌써 눈높이가 두 개 되는 거예요. 자, 눈높이는 말 그대로 자, 옆에서 설명해 드리면요. 이게 쫙 보는 거죠. 그죠? 시각이 쫙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컵이 있고, 여기도 컵이 있고, 여기도 컵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요대로 보는 대로 그리면은요. 요걸 그냥 이렇게 고개 안 숙이고요. 그냥 요대로 그냥 정면 보면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그리면은 요 느낌이죠, 컵들이. 그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일직선이지만 지그재그로 넣어놨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컵을 가까이 있는 정도부터 그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같은 시각인데도 달라져요. 자, 종이컵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여기서 있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요 느낌이고요. 요걸 앞에 거 가까운 거, 그 다음 거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눈높이는 똑같아요. 동일한 눈높이에요. 그죠? 요런 차이들.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그래서 풍경을 그릴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인가. 이것도 가깝고 멀고의 차이죠. 컵이 가깝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의 차이. 요런 것들은 거의 요 느낌들은 거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 딱 좋아요. 중간 정도 위치에 끼어 들어가면은 딱 좋은 위치고, 요보다 더 멀 것들은 딱 서 있는 느낌들이죠. 한 1점 투시. 그러니까 여기는 요 공간은 한 2점 투시 느낌이고, 여기는 3점이고, 더 멀리 있는 것들은 1점이고. 화자 안에서 3점, 2점, 1점을 그냥 쭈루룩 같이 배치한다는 거예요. 쭈루룩 같이. 그래서 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눈높이 안에 3점부터 2점, 1점까지 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다 생각해서 그리셔야 돼요. 다. 그리고 눈높이는 하나다. 눈높이가 하나 이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파도에 배들이 쫙쫙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지구의 왜 눈높이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가정하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자세히 그리려 보면은 바닥이 진짜 매끄럽게 유리판처럼 쫙 이렇게 펼쳐 있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꺼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기울어진 데도 있고, 어떤 솟아오르는 데도 있는데 그 미묘한 차이를 다 맞춘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소실점의 변화, 눈높이의 변화들이 계속 생겨요. 소실점의 변화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빼놓고, 아니면 비행기, 뭐 공중전에서 비행기가 막 돌고 막 이런 것도 빼놓고는 거의 땅에 닿고 있는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하나의 눈높이로 그리시면 틀리진 않아요. 눈높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높이를 언제나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에는 하나의 눈높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 공간을 그리더라도 학생들한테 아까 교실 풍경을 그리라 딱 시키면요.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벌써 이렇게 선생님 탁자를 그려요. 그럼 탁자의 눈높이는 벌써 뭐냐 그러면 이 연장선을 꺼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탁자의 눈높이는 요거예요. 그죠? 근데 책상은 이렇게 그려요. 자, 책상은 한번 꺼볼까요? 여기에 얘는 책상 눈높이가. 이러면은 벌써 두 개죠. 이러면, 그죠? 여기다가 또 사람은 또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은 와, 잘못 그리기 너무 힘들다. 사람은 이거야. 사람은 또 보면은 이 바닥면들 생각한다면 얘는 또 여기에 눈높이. 그러니까 벌써 세 개의 눈높이에 세 개의 눈높이에서 이게 아니거든. 그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 눈높이를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 탁자 책상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자, 선생님도 했을 때 눈높이 비슷한 눈높이 쫙 되면은 그 다음에 어깨 윗면이 보이죠, 그죠? 어깨 윗면이 보입니다. 팔 기울기, 그 다음에 돌아가는 면들, 그죠? 여기도 돌아가는 면들. 그럼 바닥면, 발. 여기도 언제나 스케치해 주시고 바닥면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교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높이 하나로 정확하게 맞춰 이런 그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건 다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래요. 사람 따로, 탁자 따로, 책상 따로. 하나의 공간인데 하나의 공간을 그리는데 요거 그릴 때는 이렇게 봤다가 저건 저렇게 봤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시면은 언제나 틀리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이나 이런 거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눈높이에요. 눈높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평선, 수평선. 거기에 맞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는 것. 이게 내려가면은 눈높이가 내려가면은 책상도 윗면이 보이는 면이 점점 작아지고 올라가면은 윗면이 점점 많아지고 학생들 처음 기초하시는 분들은 연습하실 때 아까 말했듯이 가장 평소 때 서 있었을 때 보이는 책상의 넓이 앉았을 때 보이는 넓이 요 두 가지 갖고 계속 연습하시면은 그 사이 것들은 계속 쪼개나가시면 돼요. 뭐 약간 섰거나 아니면 더 올라갔거나 더 내려갔거나 이런 거니까 우선은 서 있을 때 내가 서 있었을 때 아니면 내가 앉았을 때 보이는 눈높이대로 그 눈높이에 보이는 풍경들을 많이 그려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게 적응이 된 다음에 하나씩 좀 더 올려보고 또 내려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각도로 시선 변화라든지 눈높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3점. 그리고 3점은 우리가 거의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공간이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공간이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점. 그래서 3점을 다루시면은 내가 보이는 공간들을 다 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저는 그릴 때 정확한 직선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라인들 보도 가까이서 보면 여기서 보고 이렇게 보면 이쪽 선도 이렇게 보이고 쟤는 이렇게 보이고 얘는 이렇게 보이면서 쭉 떨어지고 그죠? 이런 게 추가되면서 점점점 공간이 왜곡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어안랜드처럼 볼록랜드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의 기반은 3점이에요. 3점 투시에 박스들 있죠? 이런 박스들.
자, 3점 투시. 3점 투시로 만들 수 있는 박스들을 자기가 얼만큼 많이 그릴 줄 아느냐, 정확하게 그릴 줄 아느냐가 관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실점과 소실점을 만나는 선을 연결하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눈높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소실점들은요, 눈높이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무수히 찍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눈높이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눈높이랑 소실점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눈높이가 정해지면 여기에 있는 많은 소실점들을 써서 눈높이 벗어나지 않고 이 눈높이 라인에서 많은 소실점을 써서 다 써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박스를 만들어내면요, 절대 눈높이가 틀리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잘 유지하고 3점 투시, 그러니까 3개의 점을 이용한 박스들을 내가 얼만큼 많이 그릴 줄 아느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소실점을 안 쓰고 보조선을 안 쓰더라도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맨 처음에 썼던 선 있죠. 요 선을 맞춰서 쓰고, 요거 볼 때는 요 선 끌 땐 요 선을 봐요. 요거 볼 땐 요 선을 보고, 요거는 요 선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요 선, 요거 보면서 옆에 거 긋고, 요거 보면서 옆에 거 긋고. 그래서 제가 보조선을 안 쓰고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만약 자, 캔을 하나 그렸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는 요 선을 보면서 여기를 맞춰요. 그죠? 그리고 요 옆에 거는 요 선을 보면서 요걸 봐요. 그리고 밑에 면들, 바닥 면들을 언제나 봐야 돼요. 그래서 요 공간이 설명이 돼요. 요 바닥면을 보면서 또 뒤에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언제나 보시고, 여기도 요 바닥면을 보고 기울기 보고 요 기울기를 보면서 옆에 그리고 요 바닥면을 보고 또 옆에 거를 보면서 요 기울기를 보고,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잡았던 물체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맞춰 나가요. 그러면 이게 자, 여기 다 걸려요. 여기 눈높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위니까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눈높이만 유지하시면은 투시는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눈높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첫 번째 눈높이를 계속 유지하면서 소실점들 정확히 찍으면서 그렇게 그리시면은 투시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것만 잘 유지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